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에서 중요한 거는요, 되게 단순한 패턴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12조 넘겨보시면 1년부터 5년까지, 자, 실 한번 쭉 훑어보면 1년부터 4년까지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전부 다 어떤 사람을 보면, 그 사람의 손을 보면, 끝을 보면 빛이 난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이 문장 구조가 똑같이 4년까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요, 우리가 시를 차근차근 볼 게 아니라 정리를 해가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대로 볼 거 아니에요. 행별로 볼 겁니다. 자, 일행을 보면 전부 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자,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이런 보세요. 사람들을 보면 자, 이렇게 첫 번째 부분,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이 사람을 보면. 자, 그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는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모두 화자가 그랬으니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것도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사람들은, 화자를 뺀 다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 가치 없게 여기는 사람들이란 의미도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업을 가지고 논하해 보면 이런 것들이지, 구두 닦는 사람, 창문 닦고 청소하고 이런 사람들을 보면 뭐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좀 하찮은 일을 하고 있어.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런 대상이 되죠. 자, 그리고 여기서 구두나 창문이나 청소까지는 전부 다 실제로 닦는 그 모습이 다 겉으로 드러나는 구체적인 대상들을 닦는 사람이라면, 얘들아, 마음 닦는 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이 사람의 마음을 닦는 건, 이것은 추상적인 대상을 닦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 차이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닦는 사람과 추상적인 대상인 마음을 닦는 사람. 자, 이런 사람들을 보면, 두 번째 이행,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자, 이행은요, 사연까지 전부 다 어떻게 됐습니까? 통째로 시행 전체가 반복됐어요. 당연히 반복은 온유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일행에서는 사람을 봤어. 크게 사람. 그런데 이행에 넘어서는 뭘 본 거야? 그 사람의 손을 본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서 손으로 시선의 이동. 근데 그 시선의 이동이 어떻게 된 거냐면 전체에서 부분으로 시선이 옮겨가는 시선 이동이 나타납니다. 사람 전체를 보고 그 사람의 손을 보고.
자, 그리고 그 사람 손 끝에 닿아 있는, 그러니까 손으로 구두 닦고 창문 닦고 하거든. 그래서 여기서 구두, 창문, 길, 마음의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부터 4년까지 구두 끝을 보면, 창문 끝을 보면, 길 끝을 보면, 마음 끝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면 여기 또 반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더라. 시선의 이동이 있어. 무엇으로? 그 사람의 손에서. 아까 그만 봤던 건 손이었거든. 이번에는 그 손에서 무엇으로? 그 사물로. 그 사람이 닦고 있는 사물로 마찬가지 시선의 이동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이거지. 처음에 1행에서 본 건 사람이고 2행에서 본 건 그 사람의 요 손을 보고 3행에서 본 건 또 다 마찬가지 그 손 끝에 있는 그 사물을 보고 이런 식으로 전체에서 부분에서 다른 사물로 이렇게 시선이 계속 옮겨가면서 시상이 전개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네 번째, 다섯 번째 예언을 보겠습니다. 자, 빛이 난다인데 뭐가 빛이 났냐면 자, 검은 것에서도 빛이 난다. 검은 것. 그 다음에 창문과 관련지어서는 비누 거품.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쓰레기. 그리고 네 번째, 우리 보이지 않는 것. 이것들에서 빛이 난다. 자, 일단 먼저 쉬운 것부터 끝부분 빛이 난다. 반복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가장 큰 표현법은 반복이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두에 검은 것, 창문을 닦기 위한 비누 거품, 길에 떨어져 있는 쓰레기, 사람의 마음에 보이지 않는 것, 이 모든 것들은 일반적으로는 뭐야? 빛이 나기 힘든 것들이에요. 그지? 그래서 요거는 뭐로 봐야 되냐면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을 뒤집고 글쓰니만의 독특한 발상을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더럽다고 여겨지는 것, 혹은 알 수 없는 것, 그것들을 가지고 뭐하고 있는 거야? 지금 빛이 난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이것은 글쓴이의 독특한 발상이 드러나는 부분. 요 말을 좀 쉽게 다시 한번 밑에 적어보세요. 뭐냐면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것. 그러면서 마지막 오행에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것들이에요. 흰 것만. 또는 맑은 것만.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깨끗한 것만. 그리고 네 번째, 보이는 것만. 빛이 나는 것은 아니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
자, 여기에서 빛나는 것은 아니다. 얘도 반복이 되고 있고 끝을 어떻게 끝냈습니까? 부정적인 표현으로. 부정 표현. 아니다 라고 부정 표현이 반복되고 있고 여기에 있는 흰 것은요. 검은 것과 대조를 이루고 맑은 것은 비누거품과 대조를 이루고 깨끗한 것은 쓰레기와 대조를 이루고 있어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과 대조를 이루고 있고 요거는 뭐냐면 사람들이 오히려 글쓴이의 생각과 반대로 뭐라고 여기는 것들? 가치 있다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검은 것은 부정적이고 흰 것은 깨끗하다고. 그리고 맑은 것이 깨끗하고 비누 거품은 더럽다고. 그리고 깨끗한 게 좋은 것이고 쓰레기는 보잘것없는 것이라고.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글쓴이의 생각은 다르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우리는 지금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일은 검은 것을 빛이 나게 만들고 비누 거품을 가지고 마찬가지 창문을 빛이 나게 만들고 쓰레기를 치워서 길을 빛이 나게 만들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닦아서 마음을 빛나게 만드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 이 행동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생각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특이한 게 이겁니다. 사행과 오행의 내용이 서로 대조적인 표현들이 사용되어서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반대되는 화자의 생각을 드러내는 방법. 그리고 이때 빛이 난다라는 것. 여기서 빛이 나요. 이것들은 빛이 나지 않고 빛이 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한다? 결국 닦는답니다. 구두 닦는 사람이, 청소하는 사람이, 혹은 청소부가 마음 닦는 사람이 뭐 하는 것이다? 닦는다. 무엇을 닦아요? 구두를 닦고, 창문을 닦고, 길을 쓸고, 마음을 닦고. 그래서 이 닦는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야? 바로 무언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 의미하는 빛이 난다. 닦는다라는 표현 안 썼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닦는 행동이에요. 전부 닦는 행동을 통해서 그것들이 빛을 내고 있습니다. 빛을 내는 건 뭐 하고 있는 거야? 무언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들고 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이렇게 어디에 지금 특이하게 잘 보세요. 1, 2, 3, 4연에 5행까지는 다 똑같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6행만 어디에 있냐? 요거는 4연에만 있는 거예요. 4연에만 6행이 실려 있습니다. 다른 부분에 없어요. 그래서 4연에 이렇게 돼 있죠. 닦는 것은 빛을 내는 일. 이렇게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야? 무언가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행동.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만 더 정리할게요. 보이지 않는 것. 그리고 여기 보이는 것. 요거 해석도 잘 하셔야 됩니다. 참고로 보이지 않는 것은 무엇이었고 마음이고요. 이 사람 닦고 있는 게 마음이었어. 그리고 보이는 것은 뭘까? 그 사람의 외면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그러면 사람은 외면보다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게 나오는 거지.
또 외면에는 뭐가 포함될까요? 그 사람의 외모나 경제력이나 사회적인 지위 이런 것들이 의미하겠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 그 인격을, 인품을, 인성을 중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에 요것만 따로 공부해야 됩니다. 오연. 성자가 된 청소부는 물론 구두 닦기도 있고 뭐 창문 닦는 사람도 있지만요. 청소부 한 명을 대표적으로 설정한 겁니다. 그럼 이 사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청소부는 모두 여기 나와 있는 무언가를 닦고 빛을 내는 사람, 모두를 의미하고 또 사람들이 보잘것없게 여기는 사람들, 를 다 상징하는 청소부. 청소부가 뭐가 됐대? 성자가 됐대. 그러면 이때 성자는 어떤 사람이냐? 거룩한 존재예요. 그리고 훌륭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인 성자가 되었다라는 얘기는 글쓴이가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 닦고 빛을 내고 내면을 가꾸는 사람들, 이 사람들 어떻게 보고 있는 거야? 성자처럼 보고 있는 거예요. 예찬적 태도, 화자의 예찬적 태도가 나타난다. 예찬하면 일단은 올려다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가치 있게 보고 그것을 보면서 감동을 받고 본받고 싶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있는 게 예찬적 태도예요. 그래서 청소를 하면서도 성자이고 성자이면서도 청소를 한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성자와 청소부가 동일한 존재처럼 설명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서 성자처럼 거룩하고 훌륭한 청소부를 등장시켰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정리해보자. 일단은 이 시는요. 1년부터 4년까지는 병렬적으로 뭔 소리야? 그건 벨소리가 우렁찬데? 급하게 오느라고. 병렬적인 게 뭐예요? 각각의 사람들을 이렇게 나열해놨지. 병렬적. 1년부터 4년까지가 병렬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연에서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존재야? 성자 같아라고 집약적으로 응축해서 핵심을 드러낸 겁니다. 성자야 라고. 알겠죠? 그래서 전체 구성 1년부터 4년까지는 병렬적이다. 그리고 5년은 집약적이다. 두 번째, 이 시의 핵심 표현은 뭐였습니까? 반복법이었죠. 참고로 얘들아, 가장 작은 단위가 시어거든. 시어. 그 다음에 시구, 그 다음에 시행이에요. 근데 이 시는요, 시어의 반복, 시구의 반복, 시행의 반복 다 있습니다. 시어는 한 단어야. 뭐 성자, 청소부 이런 식으로 한 단어고, 그 다음에 뭐 성자가 된 이러면 성자가 됐다라는 시구고, 그 다음에 성자가 된 청소부는까지 다 하면 시행이 되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거야 내려올수록. 알겠지? 자, 그래서 여기서 시어의 반복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보면
보면. 그러니까 한 시어가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9의 반복은 뭐였을까요? 빛이 난다. 또는 뭐 빛나는 것은 아니다. 이 정도는 시9의 반복. 시행 전체가 반복된 게 바로 그 두 번째 행이었죠. 그 사람의 손을 보면. 이런 식으로 반복법이 두드러지게 사용돼요. 그러면 여기서 반복법 왜 쓸까요? 보통 두 가지야. 반복법은 첫 번째, 반복을 통해서 운율을 형성하고, 당연히 시니까 리듬감이 드러나야 되겠지. 또 반복을 통해서 뭐합니까? 의미를 강조하죠. 드러내고자 하는 내용 혹은 전달하고자 하는 주제, 이런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법을 사용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른쪽에 핵심 정리를 보면 1년부터 4년까지 구두 닦는 사람, 청소하는 사람, 창문 닦는 사람, 마음 닦는 사람, 공통적으로 전부 다 무언가를 닦거나 깨끗하게 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또 하나가 더 있어요. 사람들이 어떻게 보는 거야? 가치 없다고 또는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사회적 통념 자체가 이 사람들을 뭐 하는 거야? 직업적으로 무시를 하는 거지. 생각해봐요. 여러분들 만약에 너 나중에 커서 뭐 할 거야? 청소부요. 창문 닦는 사람요. 구두 닦는 사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른들은 보통 뭐라고 얘기할까? 아니 왜 하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창문을 닦고 청소를 하고 구두를 닦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사람들의 인식이 뭐야? 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전부 다 가치 없는 일이야 라고 사회적으로 좀 무시당하고 있는 직업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가만히 그 사람들의 일을 들여다봤더니 무언가를 깨끗하게 하고 빛나게 하는 가치 일을 하고 있던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반대되는 글쓴이 생각이 나오는 것이죠. 오히려 그들이 하고 있는 행동은 뭐다? 가치 있는 행동이다. 빛을 내는 일이었다. 화자의 태도 볼게요. 이런 사람들을 묶어서 오연해서 청소부라고 집약적으로 표현한 다음에 성자가 된 청소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성자는 거룩하고 훌륭한 존재예요. 우리 성인군자 줄여서 뭐 성자 이렇게 해도 됩니다. 누구 있어요? 예수님도 있고 부처님도 있고 그죠? 공자도 있고 많지.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떤 사람들이었어? 훌륭한 존재였단 말이야. 그런 사람 같은 청소부야. 그러면 글쓴이의 예찬적 태도가 드러난다. 그러면 자, 니네 이제 좀 경험치가 쌓였지 이제는. 그럼 여기서 느낌이 하나 오지. 이 부분에서 성자가 된 청소부에서 화자가 갖는 태도와 유사한 태도를 보이는 작품을 골라보시오. 그러면 일단은 그 시들의 대상을 찾아. 그런 다음에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소수로나 꾸미는 말들이 어떤 말에 쓰이고 있는지를 잘 보면 이 사람을 예찬하고 있는지 혹은 조롱하고 있는지 혹은 그냥 그리워만 하고 있는지 이런 게 보인단 말이야. 알겠지? 우리 앞에 그런 거 있었잖아. 첫사랑 같은 경우에 마침내 피워낸 저 황홀로 보아라 이런 거 좀 예찬적이잖아. 와 결국 피워냈네? 대단해. 이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보통요. 이런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는 작품들 중에 몇 가지만 얘기할게요. 우리 신라시대 향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찬 기파랑가. 여러분들이 2학년 가면 문학 시간에 배울 작품입니다. 기파랑이라는 화랑을 예찬하는 노래예요. 그래서 이건 그냥 예찬입니다. 알겠죠? 예찬적 태도. 조금 어려워지면요. 고려가요 중에 고려시대에 민요적으로 불렸던 고려가요가 있어요. 동동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동동. 1년 12달의 이야기를 통해서 님을 그리워하는 시인데 여기에 여러분들 2월, 3월 이야기에 님을 예찬하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요. 그래서 이 두 작품 정도 좀 기억해 두시면 아, 이런 게 예찬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닦는 행위는 결국 무슨 거야? 뭐야? 바로 빛내는 일이죠. 그래서 빛을 내는 무언가를 더욱 가치 있게 만드는 행위라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것만은 끝까지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엄마의 말도 갈 거예요.
자, 이 작품은 어떤 성격이야 얘들아? 사람들에게 깨달음을 주고 있지. 네가 갖고 있는 생각은 너무나 편협한 사고이고 통념이야 라고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교훈적 성격. 얘들아, 회의적 성격이 뭘까? 회의. 자신 있게 얘기해 볼 사람. 회의적 성격은 뭡니다. 어? 뭐 하는 거? 의심 많은 거. 이때 회자가요, 품으로 했자예요. 품다. 그리고 의자가 의심입니다. 의심을 품는. 쉽게 말하면 미래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여기고 아니야, 안 될 거야 라는 걸 회의적이라고 하죠.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니죠, 지금 회의적인 내용이. 그렇죠? 다음에 이 작품은 동일한 시어나 유사 문장 구조 등이 모두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반복. 화자는 청소부를 거룩한 존재로 여깁니다. 누구처럼? 성자처럼. 아, 니네 시 하나 더 써야 되겠다. 현대시 중에 여기에, 미안해. 문정희 시인의 율포의 기억. 써둘까? 율포의 기억? 이거 갯벌에서 노동하는 사람들의 삶을 경건한 삶이라고, 여기에 그냥 성자처럼 이라고 대놓고 표현이 나와요. 성자처럼 일하는 사람들. 문정희의 율포의 기억이라는 현대시 있습니다. 여기도 예찬적 태도가 드러나요. 아예 시어도 똑같네 그냥. 이거를 지금 고민은 되는데 왜 그러냐면 솔직히 이런 거는 공부 안 해도 성자 하면 그냥 풀어버리잖아. 그치? 단어 똑같으면. 그래서 요거는 조금 그래도 얘네들처럼 이렇게 막 걱정되진 않는데 그래도 알아두시면 좋아요. 율포의 기억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다음 4번입니다. 이 작품에서는 닦는 행위가 지닌 의의가 부각되고 있다. 저보다 대상을 뭐하게 만드는 거? 가치 있게 만드는 거. 5번입니다. 특정한 개인에 대한 자신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이걸 우리가 특정한 개인으로 보지 말고요. 우리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치 없다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기 때문에 특정 개인으로 보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비누거품과 상반된 것은 맑은 것이죠. 쓰레기와 상반된 게 깨끗한 것이고. 그래서 이것도 X. 이거 정리할 거 있나? 아, 이런 거. 미안해. 어조. 우리가 말투라고 하거든. 이런 게 있어요. 여기까지 그냥 뭐 보면 하다가 여기 보세요. 빛이 난다. 빛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냐면 단정적 어조라고 합니다. 단정적 어조. 그러니까 확신을 가지고 단정하는 어조예요. 그래서 이런 확신하는 단정한 어조를 가지고 뭐 하고 있습니까? 바로 자신의 확고한 인식. 강조. 하는 효과를 거두고 있는 단정적 어조가 쓰였다. 내 생각은 확고해. 그 사람들은 가치 일을 하고 있어. 내 생각은 확고해. 그 사람들은 성자 같은 존재들이야 라고.